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도심의 빌딩 숲을 훑고 지나가는 추운 겨울 저녁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로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죠. 이곳 강남 한복판에서 국내 최대 기업 JK그룹의 후계자 한준우 상무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렸고 비서와 기사마저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거든요. 준우는 짙은 코트 깃을 세우며 낯선 골목 어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추위에 몸을 떨던 그때 어디선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홀린 듯 도착한 곳에는 낡았지만 정겨운 붕어빵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한 젊은 아가씨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부지런히 무쇠틀을 뒤집고 있었죠. 그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에 수수한 미소를 머금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손님이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막 구워져서 제일 맛있는 놈들이거든요. 준우는 멍하니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만나는 재벌가 여식들의 인위적인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겨울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거든요. 준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저 붕어빵 3,000원어치만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파트로 드릴까요? 슈크림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섞어서 드릴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거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걸로 골고루 섞어 드릴게요. 날이 참 춥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윤은 능숙한 솜씨로 종이봉투를 벌려 노릇노릇한 붕어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자신의 차가운 마음까지 녹여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공과 야망만을 쫓으며 쉼없이 달려온 준우에게 이 소박한 풍경은 마치 별천지처럼 다가왔죠. 서윤은 붕어빵 봉투를 건네며 준우의 차가운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접촉에 준우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조심히 가세요. 너무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서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일 여기서 장사를 하시나요? 네, 특별한 일 없으면 저녁마다 이 자리에 있어요. 붕어빵 생각나면 또 오세요. 준우는 붕어빵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붕어빵의 온기가 마치 서윤의 마음처럼 느껴져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죠.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우는 차가 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왠지 차에 오르기가 싫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웃는 서윤의 실루엣이 준우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이 JK그룹의 황태자와 이름 없는 붕어빵 아가씨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준우는 내일도 이 시간에 이곳을 다시 찾으리라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준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답니다. 저기요, 아가씨. 혹시 자주 오면 서비스 있나요? 그럼요. 붕어빵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자주 오세요, 회사원님. 서윤이 준우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오해하고 던진 그 한마디에 준우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재벌 이세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준우는 붕어빵 한 점을 입에 물고 골목을 빠져나오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그녀의 미소와 겹쳐 보였습니다. 내일은 그녀에게 어떤 인사를 건넬지 고민하는 준우의 뒷모습이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이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불을 밝히기 시작한 붕어빵 트럭처럼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날 이후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저녁 퇴근길에 낡은 붕어빵 트럭을 찾았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레 보였죠. 서윤은 멀리서 걸어오는 준우를 발견할 때마다 설레는 목소리로 준우 씨 오셨어요? 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준우는 길가에 서서 서윤이 구워주는 붕어빵을 먹으며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시시콜콜한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우의 낯선 행보는 곧 JK그룹의 안주인이자 준우의 어머니인 강 여사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강 여사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는 김 실장을 불러 싸늘한 눈빛으로 다그쳤습니다. 준우가 매일 밤 허름한 뒷골목에서 시간을 보낸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당장 확인해 보게. 김 실장의 보고를 받은 강 여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며 화려한 거실 바닥을 서성였습니다. 고귀한 JK그룹의 핏줄이 길거리에서 장사치와 어울린다는 사실은 강 여사에게 있을 수 없는 수치였거든요. 그녀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서윤의 뒤를 밟게 했고 서윤이 지내는 원룸의 주소까지 확보했습니다. 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천박한 계집이 우리 아들 발목을 잡기 전에 당장 뿌리를 뽑아야겠어. 구청에 연락해서 그 불법 노점상부터 치워버려. 다음 날 저녁 평화롭던 서윤의 트럭 주변으로 험악한 인상의 구청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무작정 집기를 압수하려 들며 붕어빵 틀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마침 골목에 들어서던 준우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눈이 뒤집혀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손 떼지 못해요? 준우는 단속 반원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서윤은 준우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집게를 주워 올렸습니다. 평소 부드러웠던 준우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단속 반원들을 압도했습니다. 불법 적침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비키세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당장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준우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듯이 강하게 몰아붙이자 단속 반원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서윤이 준우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준우 씨,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준우는 서윤의 의외로 담담한 태도에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듯 단속반장이 내민 행정처분 통지서를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에 겁먹은 장사꾼이 아니라 무언가 날카로운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준우는 서윤이 단속반장의 명찰을 유심히 살핀 뒤 조용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고 단속 반원들이 물러가자 준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윤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윤 씨.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준우 씨 탓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원래 이유 없는 호의도 없지만 이유 없는 미움도 있는 법이니까요. 서윤은 엉망이 된 트럭을 정리하면서도 준우를 안심시키려는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준우가 알지 못하는 차가운 지혜와 결단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우는 이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강 여사의 저택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첫눈에 반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 여사는 기가 차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준우를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모자 사이의 갈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홀로 남은 트럭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날 준비를 하듯 차가운 달빛이 서윤의 얼굴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준우가 집을 나간 뒤 강 여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아들을 보며 강 여사는 이 모든 원흉이 서윤에게 있다고 믿었죠. 결국 강 여사는 비서들을 시켜 서윤을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로 불러냈습니다. 서윤은 기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앞치마를 대충 접어 가방에 넣고는 낡은 패딩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 있는 서윤은 누가 봐도 이질적인 모습이었지요. 강 여사는 우아한 자태로 차를 마시며 다가오는 서윤을 벌레 보듯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상류층 손님들은 서윤의 남루한 행색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두툼한 흰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우리 준우랑 자네는 사는 세상이 다르네. 서윤은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아 무심하게 봉투를 열어 수표의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엄청난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지요. 강 여사는 서윤의 침묵을 도내 눈이 먼 탐욕으로 생각하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자네 평생 붕어빵이나 굽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거야.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참으로 대단한 확신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강 여사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 여사는 서윤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이며 독설을 퍼부었지요. 천박한 장사꾼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느냐며 서윤의 부모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줬습니다. 라운지의 품격 있는 음악 소리 위로 강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섞여들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수표를 집어들어 다시 봉투에 넣고는 강 여사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 놓았습니다. 이 돈은 거두어 가시는 게 좋겠네요. 전 제 방식대로 이 상황을 정리할 생각이니까요. 뭐라고?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고나 까부는 거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고쳐 매며 강 여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었는지 기세등등하던 강 여사도 잠시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라운지를 빠져나갔고 강 여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호텔을 나온 서윤은 찬 바람을 맞으며 휴대폰을 꺼내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결정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JK그룹의 재무 구조와 취약점이 한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편 호텔 복도에서 어머니를 막으려 뛰어오던 준우는 멀어져 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당했을 굴욕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준우는 그 길로 강 여사에게 달려가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며 절연을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려 했던 그 연약한 아가씨가 사실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을요. 서윤은 붕어빵 트럭으로 돌아가는 대신 어두운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JK그룹을 향한 심판의 시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준우가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선언한 사이 JK그룹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이 밀리며 현장은 멈춰섰고 협력업체들은 연일 본사 앞에 모여 자금 결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죠.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JK그룹의 자금줄을 쥐고 흔드는 글로벌 투자사 비전, 홀딩스의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이 사진을 소집해 대책을 강구했지만 비전 홀딩스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비전 홀딩스는 전 세계 자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정체불명의 큰 손으로 한국 지사장조차 그 실소유주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베일에 쌓인 조직이었죠. 강 여사는 자신이 서윤에게 던졌던 돈 봉투의 수천 배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한편 준우는 사랑하는 서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동시에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었습니다. 그는 비전 홀딩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경영 개선, 제안서를 밤새워 작성하며 초췌해져 갔습니다. 준우가 지친 몸을 이끌고 서윤의 붕어빵 트럭을 찾았을 때 서윤은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당신도 지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힘겹게 약속했지요. 준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높이 있는 줄 알았던 벽이 사실은 모래성일 수도 있거든요. 서윤의 알 수 없는 위로에 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거대한 전쟁터의 장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준우가 잠든 사이 트럭 구석에서 노트북을 꺼내 비전 홀딩스의 한국 지부장에게 짧고 단호한 메일을 전송했습니다. 그 메일에는 JK그룹의 운명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도 혹은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조건들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강 여사에게 한 줄기 희망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비전 홀딩스의 실소유주인 의장이 직접 파티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터스 나이트라 불리는 이 파티는 한국의 네로라 하는 재벌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었지요. 강 여사는 이 기회에 비전 홀딩스의 의장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투자를 받아내어 그룹의 몰락을 막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준우에게도 반드시 참석하라고 명령하며 이것이 그룹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준우는 서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파티장으로 향했고 서윤은 그에게 오늘 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강 여사는 가장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파티장 상석에 앉아 곧 나타날 전설적인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려 했던 붕어빵 아가씨라는 사실을요. 파티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기 직전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서윤은 차 안에서 낡은 패딩을 벗고 눈부신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막을 올릴 거대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답니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강 여사는 오늘이야말로 JK그룹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 믿으며 입구 쪽을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초췌한 얼굴의 준우가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서서 무거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답니다. 강 여사는 준우의 소매자락을 고쳐 잡으며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 오시는 비전 홀딩스의 의장님 눈에 들어야 우리 가문이 산다. 어머니, 저는 투자를 구걸하기보다 우리가 처한 문제부터 솔직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 닥치거라. 그런 나약한 소리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무조건 그분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초대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한다는 보고가 강 여사의 귀에 들어갔지요. 강 여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소란의 중심이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형체는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깊게 눌러쓴 이 화려한 장소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강 여사는
그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오는 거야. 당장 끌어내지 못해. 강 여사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 근처로 달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준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입구를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정말로 서윤이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내의 시선은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천박한 장사꾼이 파티를 망치러 왔다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강 여사는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게 붕어빵이나 팔지. 여기가 어디라고 분수도 모르고. 나타나. 우리 준우가 불쌍해서 좀 놀아줬더니 주제 파악이 안 되니? 서윤은 강 여사의 독설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우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준우는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반원들 사이를 뚫고 달려가려 했으나 서윤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그를 멈춰 세웠지요. 그 순간 장내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더니 단 하나의 핀 조명이 서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을 붙잡으려던 보안 요원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입고 있던 낡은 패딩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패딩 안에서 드러난 것은 세계적인 거장이 그녀만을 위해 제작했다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였습니다. 서윤이 머리에 쓴 털모자를 벗어 던지자 찰랑이는 긴 머리가 어깨 위로 쏟아졌고 목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빛났죠. 어머나 세상에,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아가씨가 누구길래 저런 보석을. 연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조소하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강 여사를 지나쳐 연회장 정중앙의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때 비전홀딩스의 한국 지부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진들이 일렬로 서서 서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의장님, 모시러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부장의 정중한 인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강 여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그녀의 구두를 적셨지만 강 여사는 그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윤은 단상 위에 올라 여유롭게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붕어빵을 굽던 그 소박한 아가씨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수조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의 위엄만이 감돌았습니다. 준우는 이 믿기지 않는 반전 앞에서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느꼈고 서윤은 그런 준우를 향해 아주 짧게 눈인사를 건넸답니다. 이제 모든 판도가 뒤바뀌는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서윤의 존재감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며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와인잔 조각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얼굴로 서윤을 올려다보았죠. 서윤은 비서가 건네는 서류 뭉치를 우아한 손짓으로 받으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붕어빵 트럭에서 보여주던 따뜻함 대신 서리빨 같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전대미문의 광경을 지켜보았답니다.
서윤은 가장 먼저 가방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강 여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강 여사가 서윤에게 모욕을 주며 건넸던 바로 그 수표 봉투였습니다. 이 돈은 거두어 가시죠. JK그룹의 안주인께서 하신 행동치고는 참으로 값싼 제안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시선의 수치심을 느끼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윤은 이어 JK그룹의 투자 제안서를 한 장씩 넘기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그녀는 비전홀딩스가 왜 JK그룹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천박한 선민의식과 부도덕함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일침이었죠.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짓밟는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제 소중한 자본을 단 1원도 섞고 싶지 않군요. 아니, 의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강 여사가 체면도 잊은 채 단상 아래로 기어와 매달리려 했지만 서윤의 경호원들이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은 비전홀딩스 한국 지부장에게 시선을 돌리며 장내에 선언하듯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JK그룹과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기존에 약속된 지원책도 전면 폐기하라는 지시였죠. 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보안 요원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아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여왕이 한순간에 쫓겨나는 모습은 지켜보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복수가 마무리되자 서윤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굳은 채 서 있던 준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예전의 그 부드러운 미소를 아주 살짝 지어 보였죠. 준우는 배신감보다는 자신이 지켜주려 했던 그녀의 거대한 진실 앞에 무력함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윤은 준우의 귀에 다가가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우 씨가 저에게 주신 진심은 가짜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은 남아 있어요. 서윤은 그 말을 남기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우는 멀어져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탐욕이 무너뜨린 자리에 서윤이 던진 질문은 준우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겨졌답니다.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휩쓸고 간 파티장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고 준우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강 여사의 절규가 멀리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이후 JK그룹의 위상은 단 하루 만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전홀딩스의 투자 철회 소식에 주가는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고 이사진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서로를 헐뜯기에 바빴죠. 강 여사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서윤을 향한 저주 섞인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준우는 병실 밖에서 어머니의 그 악에 바친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뒤에 숨어 가문의 후광을 누리는 유약한 아들이 아니기로 결심했답니다. 준우는 가장 먼저 비상이사회를 소집하여 강 여사의 경영권 박탈과 자신의 정권 위임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이사들도 서윤이 보낸 비전홀딩스의 최후 통첩 서류를 확인하자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지요. 준우는 그 길로 서윤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다시 그 낡은 붕어빵 트럭이 있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수수한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고 준우를 보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 씨, 이제야 얼굴이 좀 맑아 보이네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서윤 씨, 아니 의장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룹을 혁신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죄도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준우는 서윤 앞에 무릎을 굽히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진심이 담긴 쇄신안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들을 꼼꼼히 살핀 뒤 준우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단호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강 여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죠. 준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조건을 수용하며 자신의 기득권마저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준우의 손을 잡고 이제 진짜 정치를 시작해보자며 격려했답니다. 준우는 즉시 회사로 복귀해 부패한 원로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강 여사가 뒷돈을 받고 진행하던 불투명한 계약들을 모두 파기하자 오히려 시장에서는 JK그룹의 변화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약속대로 비전홀딩스에 자금을 투입했고 JK그룹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회생하기 시작했죠. 준우는 낮에는 회사를 살리는 전사로 밤에는 서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연인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JK 그룹의 본사 로비에는 이제 상생과 정직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새겨지게 되었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한 도심의 골목길에 한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익숙한 불빛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낡은 붕어빵 트럭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럭 안의 풍경이 조금 낯설면서도 정겨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던 준우가 코트를 벗어던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윤의 곁에서 반죽을 적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능숙하게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쩔쩔매는 준우의 모습이 재미있는지 연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준우는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면서도 서윤이 건네는 집게를 받아들고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듯 진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재벌 후계자와 글로벌 의장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그저 평범한 연인으로 돌아와 있었죠. 준우 씨, 반죽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옆구리가 터져요. 사랑도 붕어빵도 적당한 게 제일 좋은 법이라니까요. 말이 쉽지. 이게 경영보다 훨씬 어렵네요. 자, 그래도 이번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준우가 자랑스럽게 내민 붕어빵을 보며
서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골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단골 손님들은 준우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새로운 총각이 아주 인물이 훤하네라며 덕담을 건넸지요. 준우는 서윤이 가르쳐준 대로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돈의 액수가 아닌 사람의 온기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 1,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준우는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강 여사는 교회의 조용한 요양시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제야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듯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윤은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자신이 왜 이 장사를 시작했는지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준우는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그녀가 가진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임을 깨달았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트럭 앞에 나란히 앉아 갓 구운 붕어빵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준우는 자신이 누렸던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준우는 주머니에서 소박한 디자인의 반지를 꺼내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영원을 약속하는 눈빛을 보냈답니다.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준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비전 홀딩스의 의장으로서 내리는 결정보다 지금 이 골목에서 붕어빵을 굽는 시간이 서윤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 어떤 조명도 이 작은 트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이길 수는 없었지요. 두 사람은 내일 또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세상을 바꿔나가겠지만 이 골목만큼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갔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사계절의 수레바퀴가 부지런히 굴러 어느덧 도심에는 다시금 시린 겨울의 전령사가 찾아왔습니다. 빌딩 사이로 매섭게 몰아치는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1년 전과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 골목의 붕어빵 트럭이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나 호화로운 연회장 대신 준우와 서윤은 자신들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 비좁은 골목길을 결혼식장으로 택했습니다. 이날 골목길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서윤에게 도움을 받았던 시장 상인들이 직접 쓴 손글씨 축전들이 줄지어 걸렸답니다. 준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턱시도 대신 활동하기 편한 면바지에 서윤이 선물해준 소박한 니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JK 그룹 대표이사라는 직함 대신 오늘의 붕어빵 보조라고 적힌 귀여운 앞치마가 둘러져 있었지요. 서윤 역시 수십억 원대의 드레스가 아닌 눈처럼 하얀 레이스가 달린 단정한 원피스의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습니다. 두 사람이 트럭 앞에 나란히 서자 골목을 가득 메운 하객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객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이색적이었는데 비전 홀딩스의 외국인 임원들과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죠.
준우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붕어빵 틀을 뒤집는 집게를 높이 들어 올리며 하객들을 향해 유쾌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의 답례품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제가 직접 구운 붕어빵입니다. 모두 배불리 드시고 가십시오. 준우의 재치 있는 외침에 하객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었고 서유는 곁에서 능숙하게 반죽을 부으며 남편이 된 준우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정성껏 구워낸 첫 번째 붕어빵은 지난 1년간 고생하며 그룹을 쇄신한 젊은 사원들에게 먼저 돌아갔지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문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나갔답니다. 서유는 붕어빵을 나누어 주며 비전홀딩스와 JK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희망, 나눔 재단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년 장사꾼들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멀리 골목 끝자락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서 이 떠들썩하고 정겨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수척해진 모습의 강 여사가 손수건으로 연신 젖은 눈가를 닦으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때는 천박하다며 소금을 뿌리고 돈 봉투를 던졌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진정으로 웃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강 여사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비서에게 작고 예쁜 아기 신발이 든 선물 상자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유는 비서로부터 전해받은 선물을 확인하고는 멀어져가는 차량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과거의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용서와 이해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식이 무르익자 준우는 서윤의 손등에 깊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기며 평생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맹세했습니다. 서윤 또한 준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객들은 돌아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트럭의 불을 밝힌 채 늦게 퇴근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조명은 차갑게 빛났지만 이 작은 골목길만큼은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기로 인해 봄날처럼 포근했지요. 준우는 이제 숫자가 가득한 재무제표보다 붕어빵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색깔을 더 잘 구별하는 숙련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그런 준우를 보며 내년 겨울에는 전국에 우리 붕어빵 트럭 복지 지원을 더 늘려봐요라며 행복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 낡은 트럭은 부의 상징도 가난의 흔적도 아닌 오직 진심과 사랑이 시작된 성스러운 성당과도 같았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SNS와 뉴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잊고 지냈던 사람의 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재벌 2세와 붕어빵 아가씨라는 클리셰는 이제 위대한 상생과 진정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노을보다 붉은 연탄불이 트럭 아래서 은은하게 타오르듯 두 사람의 사랑 또한 시간이 갈수록 깊고 진하게 익어갔지요.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 골목을 떠올리며 진정한 행복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되새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축복하듯 하얀 첫눈이 내려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감동적인 피날레를 장식했답니다.